혹시 이런 마음속 깊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60세가 넘은 지금 왜 때로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 우리는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자녀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내 삶의 유일한 낙이라고 믿어왔죠. 하지만 때로는 이 숭고한 믿음이 예기치 않은 마음의 파동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공허감, 이유 없는 불안감.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간과하고 있었던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오랜 믿음을 뒤흔들지도 모르는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조심스럽게 꺼내려 합니다. 60세 이후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보다도 이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이유를 깊이 있는 지혜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경제적 독립, 개인적 경계, 그리고 진정한 열정과 내면의 수용. 이 5가지 필수적인 측면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굳건한 평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혹시 여러분이 이러한 필수 사항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소중한 안녕을 희생하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이 20분간의 깊이 있는 여정을 통해 함께 탐색해 볼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과 깊은 깨달음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차분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과도 기꺼이 공유해 주셔서 그분들도 함께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평화를 찾아 떠나는 심오한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져 왔죠. 특히 60세가 넘으면 이제 내 삶은 다 살았다. 남은 시간은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존재를 가족 안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통념이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의 평화를 역설적으로 흔들고 알게 모르게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족의 사랑과 헌신만큼이나 나 자신을 위한 돌봄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깨닫곤 합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이 숨겨진 고독감,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 소갈이하는 모습, 자신의 열정을 잊고 사는 허무함.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중반의 박미숙 할머니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3남매를 모두 명문대에 보내고 번듯하게 가정을 꾸린 것을 보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셨죠. 할머니는 자식들이 독립한 후에도 매일 아침 손주들 등원 준비를 돕고 저녁이면 아들 내외의 밥상을 차리며 틈틈이 자식 집 청소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아니어도 자식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고 이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기꺼이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던 그 삶 속에서 할머니의 얼굴에는 점점 피로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짙어졌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상하게 자식들에게 잘 해줄수록 제 마음은 더 공허해져요.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자식들은 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요. 할머니의 눈에는 깊은 공허함과 함께 말 못할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이러한 할머니의 모습은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족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이것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그 5가지 핵심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신체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근원입니다. 60세가 넘어서는 아직 젊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자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샘 작업도 거뜬했고 아무리 몸을 혹사시켜도 며칠 쉬면 금방 회복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회복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무리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손상된 몸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그때부터는 만성적인 통증과 불편함이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신체적 고통은 여러분의 마음마저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80대 초반의 김상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60대 초반까지도 웬만한 젊은이 못지않게 활력이 넘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대 중반 이후부터 이젠 나이 들었으니 쉬어야지라며 운동과 건강관리에 소홀하셨습니다. 매일 읍내 경로당에 나가 친구들과 화투를 치거나 바둑을 두는 것이 주된 일과였고 규칙적인 식사나 운동과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결국 70대 후반에는 심한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힘들어지셨고 좋아하는 산책은 물론 마트 나들이조차 어려워지셨습니다. 결국 병원 신세를 자주 지게 되셨고 약과 주사 없이는 하루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자식들이 찾아와도 누워만 있으니 미안하고 제 몸이 이렇게 아프니 마음도 늘 우울합니다. 차라리 건강할 때 제 몸을 더 아낄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할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말 못할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미안함과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르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음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0세 이후에는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굳은 의지로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돌보십시오. 매일 30분 이상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며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이상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의사의 조언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몸은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짐이 아닌 자랑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할 것은 바로 정신 건강입니다. 신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교류가 뜸해지며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의 변화를 겪으면서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 등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과라는 단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어 마음이 힘들어도 혼자 삭히고 병원에 가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방치하면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제 환자 중 70대 중반의 최영희 할머니는 은퇴 후 남편과 사별하시고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셨습니다.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타지에 살고 있었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명절에 찾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고 연락도 해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내색 안 했지만 밤마다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동네 경로당 탁구 동호회에 나가 보시라고 권유하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10분씩 감사일기를 써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냐며 망설이셨지만 제 간곡한 설득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할머니의 얼굴에 다시 활기찬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원장님, 탁구 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감사한 일들을 적다 보니 제 마음이 다시 활기차고 평화로워졌습니다. 이젠 밤에도 꿀잠을 자고 아침이면 몸도 가벼워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에서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할머니는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정신 건강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고 동네 친구들과 교류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은 혼자 삭히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밝고 긍정적인 마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보약이자 가족들에게도 행복을 전염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경제적 독립입니다. 경제적 독립은 노년의 존엄성과 자유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때로는 자식과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유발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모도 있지만 자식들 역시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불편함을 안겨주고 마음의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는 자유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노년의 행복입니다. 이는 단순한 돈을 넘어선 자율성과 자존감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제 환자 중 70대 후반의 이정희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모으셨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를 찾아 꾸준히 활동하시며 소소한 수입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이제 쉬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쓰는 즐거움이 가장 크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니 마음이 더 편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매년 아내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아하는 골프를 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으니 마음이 참 평화롭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니 당당하고 오히려 용돈까지 줄 수 있어 행복합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과 자유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은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계획하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며 안정적인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이나 재능 기부 활동을 찾아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먼저 생각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독립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와 자율성을 선물하고 가족들에게는 오히려 존경과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는 나중에 가족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중요하고 단호하게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개인적 경계입니다. 개인적 경계는 자신과 타인, 특히 가족 구성원 간의 공간, 시간, 감정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우리라는 개념이 강하여 개인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공간을 침범당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는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큰 부담을 주고 결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을 유발하며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60대 후반의 김미나 할머니는 은퇴 후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은 맞벌이 부부였고 할머니는 손주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을 돕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딸에게는 말 못하지만 제 개인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손주 육아와 집안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손주가 밤에 잠투정을 해도 제가 봐야 하고 제 방에서조차 마음 편히 쉬지 못합니다. 마치 제가 가사 도우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딸과 솔직하게 대화하고 나만의 시간과 나만의 공간을 확보하시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짐이 될까봐, 혹시 딸이 서운해할까봐 걱정하며 망설이셨지만 제 간곡한 설득에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차분하게 전하셨습니다. 대화 후 할머니는 주말에는 자유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등산 모임을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 준비는 딸에게 맡기고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정해두셨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 만에 딸과의 관계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딸은 엄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요. 엄마가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할머니의 휴식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미나 할머니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가족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개인적 경계는 여러분의 평화를 지키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자녀의 삶에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자신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달라고 명확하지만 부드럽게 요청하세요. 부탁하지 않은 조언은 삼가고 자녀의 선택과 생활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성숙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서로가 더욱 편안하고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여러분의 평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꾸준히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은 바로 개인의 열정 및 내면의 수용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마지막이 아니라 인생 2막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두었던 꿈이나 열정을 다시 찾아보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제 환자 중 80대 초반의 박영희 할머니는 평생 손재주가 좋으셨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자신의 그림 꿈을 포기하고 사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을 봉양하느라 평생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60세가 넘어서도 이제 와서 뭘 하겠어?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라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르신 미술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제 간곡한 권유에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한 선을 그리며 부끄러워하셨지만 꾸준히 그림을 그리면서 할머니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이 제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어요. 붓을 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을 잊고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후회는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빛났고 그분의 그림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열정을 다시 찾고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들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할머니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개인의 열정을 찾고 내면을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젊었을 때 미뤄두었던 꿈이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세요. 그리고 나이 듦과 함께 찾아오는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우리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가족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할 5가지 귀한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체 건강, 정신 건강, 경제적 독립, 개인적 경계, 그리고 개인의 열정 및 내면의 수용. 이 5가지 핵심 요소들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 요소들을 우선시하는 것이 때로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지혜들을 실천하신 후 이제야 제 삶을 온전히 찾은 것 같아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자식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평화로운 노년은 값비싼 보약이나 복잡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이 5가지 나를 위한 중요들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하셔서 남은 인생을 더욱 빛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5가지 중요성 중 어떤 부분이 여러분께 가장 와닿았는지, 또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